요 녀석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군. 보면 가만 있죠. 소연이 어디 갔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 서윤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은 다 했나? 질문은 다 했지? 다 하고 숙제라고 할 게 그걸 나눠주긴 했었는데 어때요? 좀 풀어보긴 했어요? 안 풀어봤나요? 하긴 뭐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니까 좀 안 풀어가실 수도 있겠다. 뭐 일단 푼 거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 해볼래? 만약에 풀었으면? 여기에 질문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그러면 얘기해보세요. 네, 얘기해보세요. 무슨 단원이에요? 여러 가지 방정식. 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뭐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에 관한 3차 방정식. 이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두 정수 A, B가 이거일 때 A, B의 개수를 구해라.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분으로 갔는데 해보시면 일단 윤서는 이거 적어준 걸 한번 보세요. 봐봐. 세 정수를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정수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2b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를 하시면 a분의 4b 그 다음에 r 배 감을 하시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 위에 두 개로는 뭘 알 수 없지만 밑에 요거 3개 곱해서 마이너스 8이다 해서는 우리가 세 정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일단은 1, 1텀 있죠? 서로 다른 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1이 가져가야 될 거야, 그지? 이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3개일 수 있나?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2가 하나 있다고 치면 1, 2, 3 인데 이게 하나 있을 거고 이게 하나 있을 거고 이게 하나 있겠죠. 또 뭐가 있죠? 1, 2, 3 말고 있나? 이거 됐구나. 마이너스가 3개다 가져와도 마이너스 8이잖아. 또 있나? 8 들어가는 거 저거밖에 없어. 2하고 4 들어가는 거 빼면 뭐가 있지? 이거밖에 없지. 2가 있구나. 근데 2는 서로 다른 세 정수가 될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이더라도 같아지는 녀석이 무조건 존재하죠. 서로 다른 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맞죠? 예, 요렇게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요 케이스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두 개를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체크를 해볼 거냐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조건이 이거야. 절대값 A가 5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절대값 B도 5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건 A, B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됐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요거부터. 요게 될 수 있는 녀석은 세근의 합으로 될 수 있는 녀석은 뭐냐면 3개 다 더하면 이거 8 이거 3개 다 더하면은 5 이거 3개 다 더하면은 3 이거 3개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1 이거 3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있겠죠? 두 번째로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을 하시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두 개씩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이 좀 귀찮네. 빼기 1, 빼기 8 빼기 1, 빼기 8, 8 그러면 빼기 1인가? 그 다음에 빼기 2, 빼기 4에 8 2인가?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8 몇이죠? 빼기 6 그 다음에 2 빼기 4 빼기 8 빼기 10 마지막으로 2 4 8 14 맞죠? 두 개씩 곱한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빼기 잠깐만 여기다가 2배를 빼기 2를 곱하면 쟤가 돼야 돼. 얘하고 얘밖에 안 돼. 이거 잘 보시면 한 개씩의 합은 빼기 a분의 2b잖아요. 그리고 두 개씩의 합은 a분의 4b잖아. 그치? 얘네들이가 아예 관계없는 숫자는 아니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오른쪽의 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오른쪽의 수가 돼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오른쪽의 수가 되는 게 얘가 있고요. 그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오른쪽의 수가 되는 게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맞아요?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따져봅시다. 그래서 A분의 4B가 마이너스 6일 때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시면 B가 이게 날리면은 2 이렇게 되고 얘가 3 이렇게 되니까 빼기 3A 2B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네요. 그죠? 2B가 마이너스 3A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죠? 일단 얘네 둘이가 같아지려면 B는 3의 배수여야 되고 A는 짝수일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죠? B가 3의 배수인데 빼기 50에서 50까지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3부터 해보자. 3이면 A는 빼기 2여야 할 거고 얘가 6이면 얘는 빼기 4여야 할 거고 맞죠? 2, 6, 10이니까 12. 그 다음에 얘가 9면은 마이너스 6이어야 할 거고 뭐 이런 식인 거겠죠? 어차피 B가 정해지면 A는 따라서 정해져. 그치? 자, 그러면 이게 3의 배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50이니까 48까지 갈 수 있어. 그죠? 48까지 가면 A는 알아서 정해지겠죠. 됐니? 자, B가 양수인 게 지금 총 몇 개냐면 16개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도 되니까 그러면 음수인 것도 총 몇 개 있을 거냐면 16개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B가 0, A가 0이어도 성립하지. 그래서 16 더하기 16에다가 한 개를 더해주시면 33개가 33개가 있겠네요. 됐어요? 이거 이해되니? 두 번째로 자, 이 케이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분의 4B가 14일 때 그럼 얘가 2고 얘가 7이죠. 그럼 2B가 7의 2. 그러면 B는 2의 배수고 B는 7의 배수고 A는 2의 배수겠죠. 그럼 B를 우리가 적어보시면 7이면 얘가 2고요 14면은 얘가 4고요 뭐 이런 식이겠죠. 땡땡땡으로 가면 50이니까 49까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몇 개냐면 7에서 49까지니까 7개 7, 7, 49 7개가 있을 거고 음수인 곳에도 7개가 있겠죠. 그리고 0일 때 0일 거니까 한 개를 더 더해주시면 15개 됐니? 그래서 총 몇 개냐면 33개 15개에서 48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은근 까다롭다. 은근 좀 까다롭네요. 좀 챙겨야 할 게 좀 많은데 세근의 합 곱 해서 곱에서 요거를 한번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합이랑 두 개씩 한 거에서 요거에서 규칙성 찾아야 되고 규칙성 찾아서 두 개를 걸은 다음 그 두 개인 케이스에서 또 세야 되고 하니까 좀 까다롭네요. 아니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인수분해가 되면 좀 쉬워 보이긴 한데 인수분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 녀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이거는 찾을 수 있겠다. 근 하나가 마이너스 2가 근이 하나 있다는 걸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좀 보시면 좀 쉽긴 하겠다. 좀 줄어들긴 하네요. 빼기 2가 근인 녀석인 거니까 이게 마치 아까 두 개 여기 찾은 거 있잖아.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빼기 2가 요거 인수분해를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요거를 하나
먼저 찾으면 요거 구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겠네요. 아까 요거에서 요 성질 보고 요거 찾은 건데 이 수분해를 먼저 했었으면 빼기를 찾을 수 있으면 쟤네들을 이제 추려놓고 시작을 좀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색은 곱해가지고 저거 만들어야 돼. 여기서도 이제 두근의 곱이 두근의 합은 이거고 두근의 곱이 4 이렇게 되니까 곱해서 4 되는 수 이제 찾겠죠. 1, 4, 5 빼기 1 빼기 4 이렇게 찾았겠지. 그거 찾아가지고 이제 요거 얘가 5 되는 거하고 빼기 5 되는 거 이렇게 찾았겠죠. 어차피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걸 아마 똑같이 해야 되긴 했을 거예요. 자, 다음은요. 여기는 그럼 다 있고 여기는 그럼 다 있고 준 거에서 혹시 큰 거 풀어서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서윤이는 일단 안 풀어왔고 윤서는 질문이 있니 혹시? 아직은 없어? 있어? 어? 많다고? 어려워. 어? 좀 어려워요. 이거가? 어떡하지? 벌써 다 뽑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정도야? 너무 어려운 정도예요? 여기까지. 잠시만 2번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ABC 있으니까 3승 3승 구할 수 있고 4승 4승도 구할 수 있잖아 2번은 한다 치고 1번도 한다 치고 3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3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건 좀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뭐 그렇다 치고 4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차수 우리 구해서 n차 해가지고 구하는 거 있죠? 그거 쓰는 거 같은데 그리고 제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나오면 뭐라 그랬냐면 fx를 구해야 된다고 보통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아마 차수 준 다음에 몇 차인지 구하고 f가 몇 차인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3차 이렇게 나오면 fx를 3차로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고 5번은 적당히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까다로워 보였나? 전체적으로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한다 문제들이 조금 쉬운 걸로 해줄까? 조금 쉬운 걸로 해줄까요? 네? 약간 난이도를 낮춰볼까? 그럼 뒤로 가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뒤로 가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뭐 비슷한 애들도 있고 뭐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긴 하다만 약간 난이도를 낮춰봐 약간 난이도를 낮춰 그러면 약간만 난이도를 낮춰볼까? 그러면 일단 2번까지는 한번 해보고요. 2번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 어렵다 하면 다음에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뽑아놓긴 했거든요. 뽑아놓긴 해서 2번까지 일단 한번 해보고 정 어려우면 한번
좀 낮추는 걸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10번까지는 해보죠. 세 문제 풀었다고요? 좀 낮출까? 요거보다 약간 낮은, 요거보다 약간 쉬운 걸로 하나 풀어봐. 그 단계를 거치고 나서 얘를 하는 게 나으려나? 그런 느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한번 낮춰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러면 네, 이게 10번까지 했는데 세 문제를 풀었다. 풀만해 보이는 애들도 좀 있는데 어려우려나? 그러면 얘는 난이도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봐. 그렇다면 일단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자. 얘는 잠깐 내비두고요. 연습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한참 여러분 소윤이는 어때요? 그 테스트 봤어? 플레이? 왜 안 봤어? 화요일까지. 맞다. 너 그랬었지? 그래서 받아놨었지? 기억이 났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몇 번까지 했죠? 그러니까 85, 86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83까지 했나? 어, 83은 했다. 85는 했나? 안 하는 것 같은데. 85는 안 했나? 그때 시간 없어서 못 풀었지, 85. 그러면 85, 86 잠깐만, 뒤에 몇 번까지 있냐면 이렇게 있다. 오늘 이것까지 하면 마무리는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잠시만 이거 연습 문제 좀 체크해 줄게. 됐자. 일단은 85, 86을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85, 86을 먼저 한번 풀고 뒤에 제가 몇 번 하면 될지를 더 추가로 얘기해 줄게요. 오늘 97번까지 다 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85, 86 풀이만 안 했어. 풀이만 안 했어? 풀긴 했어? 풀긴 했구나. 풀긴 했고 그래요? 그럼 85, 86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85, 86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85번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의 자,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 단무릎에 답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나? 전개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될걸요? 예, 문제없죠. 자, 두분의 합과 곱을 구해놓읍시다. 두분의 합은 두분의 곱은 이거야, 그지?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알파 베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나오나?
전에 푼 거랑 다르게 나왔지. 얼러리. 잠깐만. 왜 전에 푼 거랑 다르게 나왔지? 이게 맞나? 85번 확인 좀 해볼게. 전에 푼 거랑 왜 다르게 나왔을까?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전에를 잘못 풀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뭘 안 썼냐면, 거기 보시면 두실근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D를 쓰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D를 쓸 거예요. D 쓰시면 빼기 4AC 이걸 풀어볼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라서 이렇게 되나? 잠깐만, 숫자가 4로 나야 되는데. 그치, 8이 아니라 4다. 빼기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서 A 범위가 빼기 2가 먼저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빼기 0 인데 범위가 빼기에서 빼기 3분의 2까지. 빼기 3분의 2가 어디 있냐면 여기쯤. 빼기 2는 여기쯤. 그러면 내려와서 올라가는 것까지. 최대값은 빼기 2 넣었을 때가 최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몇이죠? 1. 여기 1. 최소값은 0. 보이시죠? 구하라고 하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1, 최소가 0이다. 됐어요? 요게 1번 문제. 요 정도는 풀만하지 않아? 그치? 풀만했죠? 2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걸? 이번에 여기다 풀어볼게. 2번이요.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전부 다 A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근해 공식을 쓰자니 또 좀 더럽고, 그쵸? 또 뭐 근해 공식을 아닌 걸 하자니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면요,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뭘 읽어보라는 거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가 있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아니면 혹시 내가 간과하고 지나간 조건이 있나?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지. 거기 잘 보시면 단 A는 실수이다 보이죠? 단 A는 실수이다. 별거 아닌 내용인데 왜 굳이 실수라는 걸 적었을까요? 보통은 A는 상수이다라고 하지 않니? 실수이다라고 하는 건 실수 조건을 써보라는 말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실수 조건이라면 A 위주로 이 식을 한번 써보시면 A 되고, A 1차가 AX랑 A지. 그래서 이거고요. A가 없는 걸 적어보시면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실수여야 하니까 A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D를 쓰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풀어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3 이거죠. 자, A가 실수라는 조건을 쓰니까 X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 X의 범위가 이 2차 방정식에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해보시면 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X가 제일 크게 가지면 뭐겠어? 3분의 7. 제일 작게 가지면 1이겠죠. 됐니?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알파가 이제 그 근 두 개 중에서 큰 쪽이 그러니까 3분의 7이 최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쪽은 1이 최소가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제일 큰 쪽을 가지면 3분의 7인 거고, 제일 작게 가지면 1을 가지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조건, 거기 이제 실수 조건 이 두 문제를 푸는 키였다.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a도 마찬가지로 실수 조건 쓰려면 a로 저렇게 바꿔가지고 b를 쓸 수 있다 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6번 한번 해보자. 자, 이거에 최소값을 필요로 할 때, 자, 보자. 당연히 얘는 뭘 하겠어?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바로 쓸까?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뭘 a제곱을 더해줬을 거니까 빼주고요. 이거 4b제곱을 만들어줬을 거니까 빼주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겠죠. 네? 구하라고 하는 p가 지금 이거의 최소값인데, 최소값을 ab를 써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얘가 0되고 얘가 0될 때니까 요거가 최소값이죠. 요게 p야. 됐어요? p를 ab를 사용해 나타냈고요. 두 번째 p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p가 이건데, 이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거와 로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가 1, 1, 1이니까 되니. 자, 그럼 이제 생각합시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죠? 제곱인데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3을 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시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3을 더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됐지?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 뭐라 그랬냐, p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3이겠다. 할 수 있겠나요? 요게 86번의 2번이에요. 할만한가요? 요게 85번이랑 86번이요. 이게 이제 최대 최소 문제인데 나름 재밌죠?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어요? 네? 왜 재미없어요, 서연아? 나름 재밌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마저 풀어봅시다. 이게 90 몇 번까지 하면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 문제 한번 마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거 어떻게 난이도 낮출까를 좀 낮추면 좀 아까운데 아니다. 그래도 일단 그래. 전 단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면 근데 바로 풀어도 풀 수도 어찌 풀면 풀 수 있을지도 아닌가? 뭔가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보니까 88번 그리고 89번 이렇게 해볼만 하겠네요. 88, 89 한번 해봅시다.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한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푸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제가 문제를 풀 때는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다음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가 요래 해서 요렇게 푼다는 것을 풀이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건데 약간 그 앞에 있는 전초적인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근거들도 어떤 거는 이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설명을 다 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경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해를 한다고 하여 이 문제 다시 풀어봐 하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풀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한 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다고 치자. 그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어. 풀 수 있어? 하면 자신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혼자 풀어보면 이거 왜 이렇지? 저거 왜 이렇지? 하면서 걸리는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신원시나 이거보다 좀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어려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좀 기르고 연습 좀 해보라고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이해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꼭 내가 풀 수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설명해서 이해를 했어? 그거 가지고 다시 풀어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이를 내가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다 적히는지를 봐야 돼. 알겠죠? 다 적힌다면 안심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걸려 그럼 그거 확인 꼭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쌤은 어떻게 풀었지? 걸린 부분 이거 어떻게 풀었지? 확인해서 비교해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풀어준 요 연습 문제 중에서 제가 풀어준 문제가 꽤 많을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겠죠? 연습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듣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이 최대값이 9, 최소값이 1이 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는 k라고 넣을 거야. 이 전체를 는 k라고 넣는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그걸 할 수 있냐면 k의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1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최대값이 9, 최소값이 1이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얘가 k를 여기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면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x는 실근을 가진다면 거기 보시면 x가 실수일 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실수를 가지니까 얘는 b의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자, b-의 제곱 빼기 ac 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걸 거니까 이거 다 푸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거 푸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이 녀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나올 건데 이 녀석이 아까 뭐라고? 1에서 9까지 나와야 된다고 맞지? 최소값이 1, 최대값이 9니까 이걸 풀었을 때 1하고 9가 나왔다는 말은 이 2차 방정식은 1과 9를 근으로 가져야 돼. 1과 9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두 분의 합 A 더하기 B는 10이 돼야 되고 1과 9를 근으로 가지니까 두근의 곱 AB 빼기 16은 두근의 곱 하시면 9겠죠. 그래서 AB가 25가 되겠네요. 16이니까 왜 아까 풀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왔지? 맞는 것 같다. 네. 합해서 10이고 곱해서 25가 되는 거는 딱 5하고 5죠. AB가 5하고 5겠네요. 실수 A 값을 정하여라. AB 값을 정하여라. 됐네. 합해서 A가 되고 곱해서 25가 되는 거. 합해서 10, 곱해서 25. 5하고 5죠. 이렇게 하는 게 저 88번 문제였고요. 89번은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 우리가 얘를 뭐 어떻게 해서 연립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싶다면 만약에 연립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싶다 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그쵸? 뭐 최대값과 최소값 어찌어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애매한 게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없기 때문에 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 둘 중에 하나는 구할 수 있어도 나머지 하나가 좀 애매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이건 사실 모양이 순환형이죠. 순환형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니? x하고 y 자리를 바꿔도 식이 똑같은 거. x하고 y 자리 바꿔도 문제없죠. 식이 똑같은 식이죠.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도 같은 식이란 말이야.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풀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다른 문제가 치환하면 식이 좀 쉽게 풀린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그럼 저 위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 밑에 식은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된 거지. 여기가 되니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B는을 하면 되지. 해가지고 이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라서 이거라서 여기까지 하니? 그럼 이 녀석은 위로 블록한 녀석에 2분의 1, 13을 근으로 꼭지점을 가지는데 자 우리가 최대값은 뭐 이걸로 구한다고 치지만 최소값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범위가 어딘가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어딘가에서 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를 먼저 보시면 되냐면 요거부터 여기부터 봐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자를 소거할 때는 범위 챙겨주라고 했었잖아. 그치? 얘가 B를 소거를 할 때 B가 없어진다고 하여 범위가 생기는 게 아니야. B는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제곱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에서 집어넣을 때는 뭐가 범위가 생길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데를 한번 보면 되는데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와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실수 XY다.
실수 xy가. 그럼 봐봐. x랑 y는 실수야, 그지? 그러면 이게 실수 두 개의 합, 실수 두 개의 곱인 거잖아. 약간 두 실근의 합, 두 실근의 곱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 녀석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어떤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a는 x 더하기 y니까 두 근의 합, b는 x, y니까 두 근의 곱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a랑 b를 x랑 y를 근으로 가지는 어떤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방정식의 근이 x하고 y인 거야. 그리고 x, y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실근 가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됐어요? 여기에서 아까 b가 a제곱 빼기 3이었잖아. 대입하시면 빼기 3으로 나누시면 그래서 여기서 범위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여기서 범위가 나와요. 어디에서? 실수에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푼 거랑 이번 시간에 푼 거에서 되게 좀 뭐랄까 비슷한 그게 계속 나오지 않니? 어떤 게 나온다고 했죠? 실수 조건. 실수 조건 되게 많이 활용하죠. 지난 시간에서부터 계속 지금 활용하고 있는 조건이 실수 조건이야. 실수 조건은 어떻게 활용했었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랑 두 번째로 뭐 썼어요? 실수니까 실근 가진다라는 조건 써가지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잖아. 그지? 얘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저 이전에 풀었던 그것도 실수 조건을 계속 활용하잖아요. 그죠? 실수 조건은 항상 거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D 아니면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거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을 활용하는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도 스펙트럼이 실수 조건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구나를 좀 잘 봐둡시다. 알겠죠?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실수 조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제곱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D 쓸까? 요 두 가지. 어차피 제곱 아니면 D거든. 그래서 제곱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D를 쓸 수 있을까? 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빼기에서 2까지가 나왔으면 끝났죠, 사실은. 빼기 2는 좀 더 가깝다.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값은 4분의 13. 최소값은 빼기 2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빼기 2 집어넣으시면 빼기 4, 빼기 2, 빼기 6, 빼기 3이네요. 최대값, 최소값. 됐어요? 구하여라에서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수 조건 활용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95번 한번 풀어볼게요. 95번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한번 하자. 하나의 실근을 우리가 K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것이 두 근의 합, 세 근의 합,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는 B,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세 개는 나오겠죠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올려야 할 것은 뭐냐면 두 허근이라고 했단 말이야. 계수 보시면 A 실수라고 했고 B 실수라고 했고 K도 1도 실수란 말이지.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허근은 편례로 가져요.
그러니까 알파랑 알파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서로 켤레 관계야. 알파 제곱은 알파의 다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허근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를 C 플러스 DI라고 한번 둬봅시다. 우리 여기 A하고 B는 있으니까 C하고 D로 한번 해보자. 알파 제곱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고, 알파 반은 뭐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과 알파 바가 같아야 하니까 얘네 둘이 같다를 비교를 해보시면 C제곱 빼기 D제곱이 실수 부분 C 나와야 되고요. 허수 부분 비교해보시면 2CD가 빼기 D가 나와요. 이거 넘어가시면 D로 묶으시면 2C 플러스 1이 0돼야 되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D가 0이거나 5R,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근데 D가 0일 수 없지. 왜? 허근이랬잖아. 허근이랬는데 D가 0 돼버리면 실수잖아. 이게 실근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허근이랬으니까 D는 0일 수 없단 말이야. D가 0이 아니면 C는 빼기 2분의 1이라는 게 정해져. C가 빼기 2분의 1이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그래서 D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됐죠? 그럼 알파가 나왔어요. 알파를 여기다 해볼까? 이거야.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알파고 나머지 하나가 알파 제곱이겠죠? 됐지? 그래서 하나가 이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K가 여기 딱 이렇게 하면 근 3개인 건데, 물론 이거를 좀 더 파고 들어볼 수는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아마 오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녀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굳이 오메가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 세근의 곱, 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세근을 곱하시면 이걸 곱하면 이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서 1 더하기 K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세근의 곱. 아니다. 세근을 곱하면 요렇게 이거 아예 없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곱하기 K죠. 세근의 곱이 1 곱하기 K인데 K가 마일이 나옵니다. K가 마일이 나오면 사실 끝났죠. 마일이 나오면 이제 여기 다 집어넣으시면 끝나게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세근의 합하시면 이거 3개 다 더하시면 뒤에 거 날라가고 빼기 1 플러스 K인데 빼기 1 하시면 빼기 A니까 A가 2다가 하나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2개씩 곱하시면 이렇게 2개 곱하면 1 이렇게 2개 곱하고 이렇게 2개 곱하면은 K에 하고 얘네들의 합, 즉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 더하기 1에서 2 나오겠지. 얘가 B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사실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은 켤레로 가진다, 이거 되게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뭔가 알파랑 알파 제곱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그죠? 뭔가 발을 잘 못 떠올린 거 아닌가? 혹시 발을 떠올렸는데 못 푼 거야 혹시? 발을 떠올렸어? 떠올렸니 너? 그치? 떠올렸. 했었었어? 어이? 그럼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대? 나왔구나. 역시. 오케이. 그래서 제곱해가지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은 켤레로 가진다. 그거였죠. 근데 이게 제곱을 적어 놓으니까 헷갈려, 그죠? 그냥 알파만 있었어. 차라리 그냥 알파만 있었으면 나머지를 알파 바라고 생각하고 풀었을 건데, 제곱을 여기다 적어 놓으니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놨죠. 어쨌거나 저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한 92에서 95 정도까지가 어떤 우리가 지금 무난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제가 그 문제를 좀 다시 뽑았습니다. 다시 뽑아서요. 그